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이템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올해 기술 창업 아이템 어떤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2월 말쯤에 공고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업 계획서를 적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창업 아이템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대표자의 경험과 지식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는 거죠. 학생들의 경우 취미활동이나 전공,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아이템 기획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자 역량이 부족하면 창업하고 이제 지원금 받은 다음에 이 폐업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예창패 이 지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봐야 할 것이 이제 트렌드인데요. 이러한 서비스 또는 이러한 제품 필요하니까 빨리 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뉴스 기사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매번 뉴스를 보고 살 건 아니니까 가끔 한 번씩 이슈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반복되는 뉴스들이 있는데 이러한 논란거리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2년도에 어떤 주제가 좋을지 설명드릴 건데요. 이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 이 개인 대표자 역량에 맞춰서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 아이템입니다. 이 코로나 인해서 소상공인 폐업률도 높아지고 이 운영하기 어렵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뭐 재료비 상승에 또 인건비 상승에 사실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는 곳은 엄청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매출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뭐 예를 들자면 홍보를 도와준다거나 마케팅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원재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뭐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선정하는 아이템은 어떨까 합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아이템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올해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분야 아이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회용기 이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배달 음식과 관련된 아이템,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노파만 지고 있는 배달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 사회 문제 해결형 이러한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도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 아이템 선정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울증, 자살, 집단 괴롭힘 등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악플로 인해서 자살 사건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창업자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던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접목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온라인 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 이 스트레스 해소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개발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분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한 1년에 한두 팀 정도는 꼭 선정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디지털 소외 계층이 계속해서 뉴스에 언급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사항들이 많이 없긴 한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템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반대로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문제들 다 사회 문제 해결형인데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아이템하고 비슷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분야이긴 합니다. 이 주제를 정할 때 이 사회 문제 해결량이 왜 좋냐라고 하면 사업계획서 적기도 쉽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하기도 좋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올해도 많이 할 것 같아서 특별하게 설명드리는 건데 어떤 아이템이냐면 개인 건강 관련된 아이템인데요. 작년에도 이 사람들이 많이 신청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고 어플 개발해서 개인 운동 앱 개발하겠다, 건강식 추천하는 거 만들겠다, 다이어트 또는 유지어트를 위해서 식단 관리 프로그램 만들겠다, 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가지고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 만들겠다.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런 아이템들은 많이 접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제 운동 관리 프로그램, 식단 추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는 뻔한 아이템이라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특화 분야를 생각해 두는 게 좋은데 이 특화 분야는 대표자 역량 또는 내가 활동했던 그 활동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달라질 겁니다. 이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가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추천했던 내용들 말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아이템을 접목하면 됩니다. 위 아이템들은 과제 기획할 때 자주 언급되는 문제인데 이 언급되는 문제들은 사실 창업 아이템으로 접목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타 영상에서도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문제 발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나랑 다른 사람이랑 전혀 다르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업계획서 상에 잘 나타낼 수 있으면 선정될 확률이 높은 사업계획서가 되는 거죠.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